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네. 재미없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매니저님도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떨어지니까 재미없는 거죠. 올라가면은 재밌는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장은 뭐 네.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같은 좀 억울한 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막 지수가 보합인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진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도 떨어지고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부분들 출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2위권에 랭킹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조금 타격이 좀 크죠. 뭐 그 상황에서도 오전자까지 코스닥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다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몇 개 상위 종목들만 가면은 코스닥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이 에코프로가 지금 아까 장중에는 한 5, 6%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한 2%대로 좀 밀리거든요. 네. 밀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제 그룹 지주사들의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이제 그 발행 물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캐파 증설에 따른 발행 물량.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 상당히 좋았거든요. 리튬 관련주들이. 근데 뭐 최근에 좀 이제 지난주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대거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오늘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약간 벼룩 훈련 같아요. 그러니까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이런 부분들, 예,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아래쪽 하회하면 매수하면 내일 다음날 미국이 한 번 더 올라가니까 네. 같이 갭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도달되는 모습들 이게 좀 나왔는데 이 벼룩 훈련이 과연 내일 다시 또 그게 부분이 적용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과연 이번 주에 그 흐름들이 나올런지 나오면은 괜찮거든요.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가 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네. 예, 과연 벼룩 훈련의 끝은 어디에서 끝날까? 좀 더 이어질까?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한 조언까지 이번 주를 향한 전망도 살짝 좀 들어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리뷰할 종목을 좀 먼저 체크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리뷰는 오래된 종목은 잘 안 하잖아요. 네. 6월 안에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오늘 좀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6월 8일에 편입했던 대정화금입니다. 장중 한 8%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요? 계속 좀 더 들고 가볼까요?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요오드 관련주잖아요. 네. 사실 요오드의 그 물질 중에가 이 핵 방사능 관련 누출이 됐을 때 뭔가 소독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기능 이 부분들인데 대정화금이 사실은 이제 지난 작년에도 이제 하도 뭐 자포리저 원전이 뭐 파괴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좀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경험이 작년에 있었는데 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다시피 벨라루스,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맹국이죠. 벨라루스 측에다가 전술핵을 맺히는데 이게 뭐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히로시마 원전, 그 원자 폭탄 관련된 부분에 3배 정도가 넘는 그 효과가 있다. 이 전술핵 자체가. 정말 작은 물량인데도 엄청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공포심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약간의 좀 그런 모습들, 지정치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겠고요. 아마 이전에 단기 고점 연역, 제가 요거는 좀 짧게 목표가를 좀 제시드렸는데 아직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는 한번 좀 뛰어넘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아마 7월 달에 좀 지정치 리스크에 대한 뉴스 플로우들이 좀 강하게 좀 많이 계속해서 돌발적인 뉴스가 좀 많이 출현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어서 대정화금 약간의 고포스 같은 느낌의 네. 해지 종목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소개시켜드릴 때도 그렇게 소개시켜드렸어요. 고포스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보장된 맞아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낫잖아요. 지금 고포스를 들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정화금 조금 더 들고 가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보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6월 12일에 편입했던 대아TI 장중 약 21%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목표가에 도달하면 네. 좀 이제 발을 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뉴스를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죠. 지난 주 초반에 소개시켜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월요일은 교통부 장관도 참여하고 부산에서 이제 철도 관련된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40개국이 모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 차관 그리고 러시아에서 차관급이 온다. 유라시아 대륙 네.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는데 그게 부산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게 주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주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종목이 뭐 추세를 막 타고 가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이 이전에 가장 화려했을 때가 바로 대북주 모멘텀 받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뭐 한반도 이렇게 대충 이제 그려보면은 네. 여기 38선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경색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서류적인 작업 정도만 하는 수준만 불과했다. 그래서 하지만 단기 모멘텀은 있다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북주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뭔가 이런 영광을 찾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북한과 뭔가 친밀한 뭔가 관계가 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죠. 뭐 주말에도 또 뭐 미사일 쐈다는 맞아요. 뉴스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그런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성 테마로 말씀드렸고 단기 종목이라고 보면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챙기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수익 축하드리면서 DITI 간단하게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단기적인 목표 바라보고 왔는데 그래도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줘서 네. 참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리뷰해 볼 텐데 이 종목 지난주 중반쯤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이에요. 현대 에버다임 12%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장이 좀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재건 테마죠. 네. 재건 테마가 돌아가면서 수익 나오고 있고 여기서 뭐 지금 대장은 이 판넬 쪽인 SY가 지금 한 17%, 18%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실제 대장은 뭐 이 종목도 있고 뭐 유신도 있고 뭐 현대 에버다임, 한미글로벌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동발 모멘텀까지 같이 좀 섞을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 에버다임 아시다시피 이제 중장비 관련된 건설 준장비를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발 수주, 네온시티 관련됐을 때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도 또 테마성으로 짙으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최고가 대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15% 아직 목표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목표가가 이 정도 자리거든요. 여기 약간 좀 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패턴들이요. 지금 보시면 이날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거래량이 소멸된 상황에서 약간의 지금 거래량만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이 이전에 최대 거래량의 절반 이상은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지속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표가까지는 좀 훌쩍 뛰어넘는 수준 계속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하면 한 번 더 리뷰를 도와드릴 테니까 시장이 안 좋죠. 고가권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5일선 계속 무너지는 모습들을 네. 나오면서 단기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뭔가 반도체를 막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뷰 세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월요일장에 공개하는 위투 종목 체크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종목 예고를 사실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약간씩 웃으시더라고요. 약간 네. 노래가 생각났잖아요. 이제 차마 부를 수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타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우쿨렐레나 이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예.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면 하죠 이게. 해주세요. 흔들리는 하락장에서 잠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키보드가 기타가 되는 위대한 투자. 자, 이제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오늘 이 뉴스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네. 주말에 지금 용산에서도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 아이파크 쪽에도 면세가 네. 있고 뭐 전반적으로 공항에도 있지만 그걸 보니까 약간 이제 이 면세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주가 상승이 좀 남아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서는 헬스기기 쪽이 좀 많이,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미용기기라든지 그 부분들. 그래서 오늘 종목은요,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노출도가 좀 낮은 종목입니다. 오늘 위투 첫 번째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드번호 204620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뒤에 사명에 다 나와 있어요. 텍스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시다시피 이 환급 관련된 대행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 회사가 최근에 또 바이오 사업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도 회사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헬스케어 쪽도 좀 담당하지만 그 부분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작습니다. 10% 미만이고요. 대부분 90%가 환급 대행 수수료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국 올 때 사무실에서 올 때마다 정말 그 호텔 근처를 지날 때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리오프닝이 지금 절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또 K관광 관련돼서 환급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완화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했고 실제로 인센티브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 그렇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한두 개를 더 구매해도 된다는 이런 약간 룸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업체가 최대의 환급 대행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어질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궁금해요. 근데 네. 가격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간 설정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사실은 리오프닝 분위기로 정말 그 꾸준하게 네.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은 이제 차트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을 보면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의 좀 이제 과매도권에서 매수하고 과열권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면은 상당히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데 뭔가 추세를 막 탁탁탁 돌파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지금 보시면 다시 또 과매도권에서 다시 또 이게 중간값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정고점 연역은 한번 찍어주고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제 관광객에 대한 유입 뭐 이에 따라서 환급 대행 수수료 관련된 부분 사업도 하다 보니까 최대 매출 아마 이번 하반기 때, 2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목표 가격을 4,500원 선으로 조금 짧게 룸을 잡을게요. 일단 요 패턴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손절 가격은 3,7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는 목표 주가 4,500원, 손절 라인은 3,700원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종목에서 수익의 향기가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조금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뭔가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네. 약간 나는 조금 약간 충청도식이다. 약간 좀 느린 듯한 거 좋아한다. 천천히 올라가는 거 좋아한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저러고 있다가 빵 한번 급등 나왔다가 쭉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우량주를 갖고 나왔고요. 사실은 이 사이클이 여름 수혜주 갖고 나왔는데 사이클이 한 3번, 4번 정도 반복되다가 죽어요. 그리고 반응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좀 깰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를 갖고 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인데요. 조금 큰 종목 갖고 왔습니다. 저도 방금 이 회사 제품을 먹고 왔는데 빙그레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코드번호 005180이고요. 빙그레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름 식용, 빙가류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회사를 딱히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만 좀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올 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최악의 폭염, 저 오는데도 방송국에 걸어오는데도 진짜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팍팍 오늘이 찌더라고요. 가장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하다. 그래서 여기다 비까지 오면 습도가 더 하니까 그쵸. 더 이제 더위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름 수혜주들 조금 우리가 좀 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시다시피 빙가류는 대부분 이제 우유 이 밀크죠.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데 아마 최근에 이제 우유 생산비 관련된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빙가류 업체들이 검토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뭔가 이렇게 발생하면 가격 전가 이뤄놓고 가격 인상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밀 가격이나 이런 게 다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가격 인하는 안 해요. 한번 올렸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작년하고 다시 또 재현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빙그레는 작년에 한번 인상했습니다. 근데 올해 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가격 전가에 대한 수혜 요거를 키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빙그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빙그레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었는데 올여름 더위에 따라서 어쨌든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가격적인 인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 기억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사실 빙그레 같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 약간 TV에서 네. 삼성전자 지금 추천한 거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뜻은 뭘까요? 참 종목을 이제 한두 개씩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 제한적이구나.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걸 들고 와서 자 고점 여기 고점 아닐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그래서 찾다가 그나마 뭔가 여기서 그래도 뭔가 경기 방어주로서 빙그레도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그래도 주가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빙그레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이 종목 매수 가격. 지금 애매하게 갭이 떴어요. 좀 가까이서 한번 당겨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매수 가격 밴드인데 지금 일봉상 단기 과열입니다. 분봉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글로벌 텍스프리는 약간 이제 과매도권에서 움직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애매하게 갭이 떠서 요 갭을 좀 메꿀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그래서 오늘보다는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47,500원 이하. 매수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 조금 더 룸을 좀 높게 잡겠습니다. 55,000원 선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은 47,000원에서 4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5,000원 선 네. 말씀드릴 테니까요. 매수 가격 밴드 47,500원, 47,000원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빙그레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48,800원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빙그레고요. 뭐 내일쯤 이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7,5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 그리고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 라인은 45,000원 챙겨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어서 아쉬우신 분들이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몇 시죠? TGA 계정 업데이트된 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과연 이 여갈피를 어떻게 소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표 공개해드리면서 원래 밴드에다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설명이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시청하셔야 돼서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너튜브에다 여러분 엠비앵으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TGA 계정부터 해서 지금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함께하면 시장도 볼 수 있고 종목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네. 같은데 함께 무료 방송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